건설 현장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건설 현장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난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달려볼게요. 아이디 두임님께서 예전에 질문하신 게 있었어요. 영상들 보면 취직하기 무섭네요. 장점 같은 건 없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휴가가 긴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도 2주간의 휴가를 갔다 왔는데 더 길게는 3주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신입사원 때 연수원에 가서 선배들과의 대화 이런 게 있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얼마만큼 대체 일을 하고 얼마만큼 쉴 수 있는 거냐, 대체 쉬긴 쉬는 거냐, 건설회사는 맨날 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에 대한 거는 좀 다음번에 다시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휴가를 갈 수 있는가? 물론 갈 수 있습니다. 보내줘야죠. 휴가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요. 두 번째,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있는 건 다 써야죠. 여러분이 1년에 이제 12일이 돼 있어요. 한 번에 다 쓸 수도 있고요. 그럼 해외여행도 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눈치 안 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건데 그럼 뭘 눈치를 보고 쓰나요? 내가 내 휴가 쓴다는데 그냥 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때 휴가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참 안타깝죠. 모든 조건에 현장이 괜찮다면이라는 게 붙는 게, 현장을 잘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일이 잘 돌아가는 현장이어야 돼요. 역시 사람이 중요하겠네요. 막 공기에 쫓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단지 업무 시간 동안 뭘 해서 그냥 그만큼을 끝낸다는 게 아니고 건물을 만들어서 핸드오버를 해야 되잖아요. 난 휴가가 있으니까 몰라, 일단 갈 거야, 나 힘들어 갈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좀 책임감이 없는 행동 같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쓸 때는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를 합니다. 건설 현장 일을 할 때 항상 바쁜 건 아니고요. 분명 조금 느슨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때 휴가를 딱 가면 좋죠. 자, 다시 휴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려볼게요. 휴가를 갈 수 있는가? 네,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우선 현장을 배치를 받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는 땅 파기부터 하는 그런 현장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끝나서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현장 초기에는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도면을 숙지할 거는 많이 있지만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건물을 맨날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휴가를 갖고 있다면 좀 많이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감을 할 때도 마감을 한참 하는 도중이 아니라 진짜 거의 끝나갈 무렵쯤 되면은 다시 또 현장이 이제 널널해질 때가 있어요. 인원이 막 빠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휴가를 좀 길게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는가? 사실 그 12일을 한 번에 쓰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든가, 집안에 경조사가 있다든가 분명 쓸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눈치를 좀 안 보는 성격이라 휴무를 포함해서 11일을 다녀온 적도 있어요. 뉴욕을 갔죠.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길게 갔더라고요. 보통 한 7일에서 9일 정도? 안 되면 이제 5일 갔다 온 애도 있고 그런데 전 뭐 길게 갔습니다. 아무튼 연차는 이제 보통 평일에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 쉰다, 금요일 붙이고 싶다, 2박 3일 쉬고 싶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혹은 일요일날 내가 휴무인데 월요일날 붙여 쓰고 싶다, 이것도 또 싫어해요.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고 금요일은 한 주의 끝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연달아 쉬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통 화, 수, 목 중에 그냥 하루 이렇게 쉬는 거. 하지만 어쨌든 휴가 시즌이라는 게 저희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이제 7, 8월에 많이들 가요. 같은 팀 스케줄에 따라서 그때 휴가 계획표를 세울 때 이만큼 위에 선임들이 따면은 밑에 안 겹치게 이렇게 짜고, 그런 식으로 좀 길이 조정을 해서 남들 많이 갈 때 그냥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뭐 그냥 9월에 따로 갔지만, 근데 남들 갈 때 안 가면 분명 눈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경 쓰이시면은 그냥 7, 8월에 같이 가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난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갈랜다, 그러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세 번째, 눈치 안 봐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도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눈치라는 게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면 되고
신입사원분들은 휴가를 가신다고 하면은 크게 뭐 터치하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다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휴가는 있을 때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자기 연차를 쓰는 게 좋아요. 현장이 절대 시간이 지날수록 널널해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연말이 되기 전에 많이 소진시켜주세요. 실제로 나중에 써야지 이러다가 계속 쌓이고 연말에 한 5일, 6일 정도가 남았는데 하루도 쓰지 못하고 회사에서 그냥 돈으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돈으로 받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돈으로 안 주려고 자꾸 압박을 주고 있는 추세예요. 다 쓰라 이거죠, 본사에서는. 그리고 이게 현장 소장님에 대한 평가도 직원들이 연차를 다 소진했느냐 아니면 남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도 쓰라 그러고 소장님도 쓰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눈치 보여서 못 쓴다. 좀.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일을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연차 하루 안 쓴 거 그거에 대해서 받으면은 한 1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진짜 아시겠지만은 내가 그냥 10만 원을 주고서라도 하루를 더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생겼다, 뭔가 좀 요즘 분위기가 느슨한 것 같아, 나 이때 한번 써야겠다, 바로 쓰세요. 언제 못 쓰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만 더. 이 휴가 일정 그리고 휴무 일정 같은 경우는 그 전달에 마지막 주에 짜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도 7월에 간다 하면은 6월 말에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이게 취합이 되니까 직원들끼리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타 부서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같은 팀 내에 한 4-5명 있는데 그 중에서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날짜가 있다, 이날 꼭 가야 된다, 이미 계획이 짜져 있다 라고 하면 미리 선임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 이때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여름 휴가 계획 있는지, 겹치진 않는지. 쓰는 건 나중에 쓰더라도 우리들끼리라는 미리 얘기가 돼야죠. 저도 뉴욕 갈 때는 한 달 전부터 미리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얘기는 한 달 전에 했지만 비행기 티켓은 3달 전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미리 얘기를 하면 좀 얘가 뭐 벌써부터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놓을 생각하고 약간 이럴까봐 이제 말을 못하고 혼자 그냥 얘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언제 해야 되지? 한 달 전에 하면은 그때 안 된다 그러면 못했지?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가? 어쨌든 그 현장은 미리 뭔가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놈의 현장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어떻게 휴가라는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조건이 이래야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 빨리 써버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됐네요. 이게 장점으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내 현장 같은 경우에요. 이제 2주 혹은 3주를 휴가 갈 수 있는 게 어디냐? 해외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해외 현장은 아마 처음에 가게 되면 좀 불안하실 거예요. 이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면 진짜 하루도 못 쉰다던데, 한 달에 한 번 쉬었다던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휴가는 잘 챙겨줘요. 진짜 휴가마저 못 가게 하면은 사람이 미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해외 현장을 가야겠다, 이거는 정말 이득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길게 쉬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꿈의 직장 이런 게 아니라면 선생님들은 정말. 근데 해외 현장을 가면은 4달 동안 일을 하면은 그 뒤에 2주간의 휴가가 있다, 혹은 6달 동안 있으면 3주 휴가를 갈 수 있다. 근데 사실 6달 참아서 3주 휴가 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시면 차라리 3달에 일주일을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2주 휴가, 해외 현장에서 휴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국으로 가는 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삼국 휴가라고 그냥 내가 주변 돌아다니다가 뭐 한국 가든 말든 알아서 그때 복귀하겠다 이렇게 나뉘어져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가는 거는 회사에서 티켓을 끊어줘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14일이 시작이 됩니다. 즉 비행 시간을 빼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시 왕복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삼국 휴가는 휴가 당일부터 14일이 시작이 돼요. 뭐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왕 동남아에 있든 인도에 있든 뭐 유럽에 있든 어느 현장이라도 그 주변을 돌아다니겠다 이러면은 사실 삼국 휴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제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으로 가는 거는 회사에서 주는 거고요, 삼국 휴가를 하는 거는 회사에서 한국으로 갈 때만큼의 그 왕복 비용을 통장으로 그 다음 달
월급에 쏴줍니다. 좋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요즘 기업들은 조금씩 3개월에 뭐 10일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저희 회사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뭐 해외 근무라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많이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분명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휴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길게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건설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해외를 나가서 해외 현장에서 일을 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이 그런 건 있어요. 이제 휴가를 4개월을 근무를 하고 2주를 갈 때 갔다 와서 남은 일해야 하는 기간이 4개월 이상일 때만 휴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달에 휴가를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7월 달에 휴가가 발생이 되니까 그때 가야 되잖아요. 근데 8, 9, 10, 11, 11월까지 일하면 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10월에 다시 한국 복귀야.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7개월 근무가 되는 거죠. 뭐 좀 길긴 하네요. 그리고 해외 근무가 부임이 아니고 파견인 경우도 있어요. 잠깐 이제 도와주러 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뭐 3개월 출장 그냥 이런 거예요. 물론 그거는 대리급 이상이에요. 사원 보고 그렇게 출장을 가진 않아요. 어떻게 그 건설 현장 휴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라는 게 뭐 당연히 내 권리니까 써야지 뭐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일을 평소에 잘 해놨다면 그때서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같기는 해요. 쉽지가 않죠. 오늘의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